안녕하세요 여러분, 벤라이프 코리아의 수양입니다. 저는 유치원 차를 캠핑카로 개조해서 여행을 다니는 영상을 찍고 있어요. 이 영상은 캠핑카를 타고 국내 여행을 많이 하시는 분, 근데 해외도 좀 가보고 싶으신 분들, 일본 여행을 많이 가시는데 좀 더 색다른 여행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 세 번째로 해외에서도 캠핑을 즐겨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입니다. 일본 로드트립에 관한 정보를 싹 알려드리겠습니다. 캠핑카로 10일 동안 규슈 지방을 여행했고요. 친남동생이랑 같이 여행을 했습니다. 일본 로드트립 준비하기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비용 얼마나 들었는지 다 공개하고요. 두 번째로 선박을 이용하는 방법, 차를 배에다가 실어서 가야 해요. 그걸 진행하는 방법과 한국에서 일본으로 갈 수 있는 항구 말씀드릴 거고요. 세 번째로 일본 자동차 여행의 팁, 이거 알려드릴게요. 로드트립 할 때, 그리고 여행할 때도 도움이 되는 어플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비용 계산부터 해볼게요. 총 비용 안에는 주유비, 주차비, 식료품, 서핑, 낚시용품, 쇼핑, 백값 포함했고요. 보험료, 세금, 유심, 유류할증료, 여객세, 터미널 이용료, 목욕비까지 진짜 다 들어갔어요. 230만 원 정도 들었고요. 이거는 오차를 한 5만 원 정도 적용을 한 금액입니다. 저희가 톨비가 9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사실 일본은 톨비가 굉장히 비싸요. 한두 시간 거리 이제 간다고, 고속도로 타고 간다 그러면 일본에서는 거의 5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너무 비싸지 않아요? 10분 정도 운전했는데 6,000원을 받는 거예요. 600엔 내라고. 처음에 운전이 미숙하고 무료 도로 이용하는 그거를 몰라가지고 계속 유료로 도시 안에서 다녔는데, 처음에 지도랑 교통체계를 잘 몰라가지고 거길 계속 통과했어요.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렇게 해서 한 600엔씩 한 3-4번을 해가지고 한 25,000원 정도 날려먹었습니다. 선박 비용을 알려드릴게요. 부산항에서 후쿠오카에 있는 하카타항으로 들어갔어요. 차를 싣는 비용은 56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동생은 성인 한 명의 요금을 지불하고 탔고요. 차를 가지고 갈 수 있는 항구 오사카, 후쿠오카 안에 하카타항이 있는 거예요. 시모노세키, 이렇게 세 항구를 저희가 찾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루트를 정한 다음에 선박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승용차 반출입 있어요. 이 안내를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 배를 타고 가는 여행은 최소한 2주 전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저는 예약하고 여권번호 입력하면은 바로 떠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차를 가져가다 보니까 서류를 준비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이건 어려운 서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보면은 전화번호가 있어요. 전화를 해서 승용차 가져갈 건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작성해야 하는 양식을 주십니다. 네, 그래서 선박회사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6가지 정도가 있어요. 바로 여권,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등록 증서라는 게 있어요. 이 자동차 등록 증서는 우리의 자동차 등록증을 영문으로 바꿔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관할 구청이나 아니면 차량 등록 사업소 이런 곳에 가서 발급을 받으실 수 있고요. 구청이나 시청에 갔을 때 차를 외국으로 가져가는 사례가 많이 없기 때문에 담당 직원이 잘 모르실 때가 있어요. 어쨌든 그곳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미리미리 꼭 준비를 하시고 그분들과도 잘 소통을 하시길 바랄게요. 이 선박회사의 직원이 다 검토를 해보시고 그 다음부터는 직원분이 같이 동행해가지고 서류도 쓰고 도장도 받고 짐 검사도 같이 이제 가주시고 해요. 그래서 어려운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잘 준비할 거는 그 서류들, 자동차 등록 증서랑 그 구청에서 이런 걸 받으실 수 있어요. 이게 그 국가 식별 기호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일본에서 아예 사용하지 않았어요. 선박은 이렇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정말 다 설명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일본 여행 시 자동차 여행 팁 알려드릴게요.
일단 일본은 우리나라와 반대편에서 운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을 하지만 일본은 왼쪽 차로로 이렇게 주행을 합니다. 처음 가셨을 때는 무조건 역주행을 하실 것 같아요. 나만 그랬나? 제가 이제 시동을 켜고 하카타항에 도착해가지고 와 일본 왔다 이제 가자 해가지고 야 일본 무조건 왼쪽으로 가야 돼 이거를 말하면서 갔는데도 진짜 저도 모르게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다행히 그쪽은 이제 차가 많이 없는 구간이라서 괜찮았지만 첫날은 운전을 좀 이렇게 연습을 하는 날이 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안전하고 사실 일본의 운전 문화는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 너무 좋아요. 제가 10일 동안 운전을 하면서 클락션 소리를 딱 한 번 들었습니다. 왜 저한테 이렇게 빵 했는지 아세요? 고맙다고 빵 이렇게 거린 거예요. 그거 딱 한 번 클락션 소리를 들었고요. 운전을 그렇게 급하게 하지 않다고 느꼈어요. 양보도 많이 해주시고 그 과속을 하지 않으니까 끼어들기도 참 쉽고 재촉을 하거나 이런 게 한 번도 없었어요. 정말 한 번도 없었어요. 그게 정말 신기했어요. 그래서 방향이 달라서 일본 운전에 대해서 좀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도 저속으로 운전하고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가속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사고 일어날 확률이 높잖아요. 일단 우리나라랑 되게 도로에서 도로 상황 그리고 운전자들의 그 문화 자체는 굉장히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조수석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수석에서 계속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 왼쪽으로 붙자 이거를 계속 머리에 되뇌이면서 운전을 하시면 어느새 적응이 그러다가 가끔 무의식적으로 봐야 할 곳을 안 보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한국에서의 그 버릇 때문에 그거를 꼭 인지하시고 나는 항상 좌우 양쪽을 살피고 가야 돼. 그리고 항상 왼쪽으로 붙어야 돼. 이것만 아시면 저는 일본 운전도 수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터널이 좀 어두웠었고요. 그래서 라이트나 뭐 이런 부분 고장나신 거 잘 체크하고 확인하셔서 가는 게 좋고요. 일본이 되게 저속 운전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사람들이 너무 천천히 운전을 해서 답답해서 못 가겠다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제 생각에는 대도시에서 우리 차 막히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 중소도시에서도 차 막히는 걸 저는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그 시간이 저는 너무 낭비라고 생각해요. 그것보다는 저는 낫다고 생각했어요. 일본에서 차가 막히면 단 2차선으로 돼 있어서 그 차로가 많이 막히는 경우도 있었고요. 근데 일단 저희는 여행을 하는 거라서 그런 거 자체들 그냥 저희는 그런 것까지 다 신기하고 또 새로워가지고 계속 보고 있었고요. 10일 동안 여행하면서 차량끼리 사고 난 적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리고 일본이 국토가 넓어서 그런지 저희는 이제 톨비가 9만 원밖에 안 나왔잖아요. 딱 한 번을 제외하고 유후인이랑 베푸 그 온천 지역 갈 때 제외하고는 계속 국도로 다녔어요. 시간이 아무리 많이 걸려도 비용적인 부분이 제일 컸어요. 시간 좀 걸리더라도 유료 도로랑 국도랑 비교했을 때 한 한두 시간 차이 나는 거면 저희는 그냥 국도로 갔습니다. 국도로 가시다 보면 차선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무조건 왼쪽으로 붙어야 되니까 그거 계속 숙지를 하시고 가시면 되고요. 그렇게 국도로 다니다 보면 차가 거의 없는 경우도 많아요. 이틀, 3일 정도는 도시에서 머물었어요. 도시에는 이제 캠핑장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방파제나 이런 주변으로 가거나 일본은 주차장이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유료 주차장이죠. 하룻밤 계속 파킹을 하고 여기서 차박을 한다 그러면 7,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나오거든요. 또 뭔가 식료품을 사거나 이럴 때도 도시 안에 마트를 가면은 그때는 주차할 곳이 없어서 유료 주차장을 이용했어야 됐어요. 주차비 지출을 꼭 생각하셔야 되고요. 무료 주차, 도시 안에서 무료 주차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거의 아예 없어요. 일본은 이제 주정차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거리가 너무너무 깨끗하고 차를 가져갔을 때 뭔가 속이 뚫리는 느낌이랄까? 우리나라에서는 골목길 같은데 상가들 이렇게 가려고 하면은 불법 주정차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주유소에서 이제 주유할 때 각 영어로 된 게 있어요. 영어가 없어서 일본인 분에게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진짜 신기했던 게 뭔지 아세요? 한국과 달랐던 점, 차 안에 핸드폰 번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차 빼달라고 연락 많이 하잖아요. 요새 워낙 주차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일본 분들의 차량에는 전화번호가 없더군요. 주차에 대한 스트레스만 없어져도 내 인생이 정말 한결 편해질 것 같아. 제발. 이거 좀 누가 해결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그 다음에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일본어를 정말 못합니다. 아예 못해요. 저는 솔직히 일본 갔을 때, 일본 여행 간다고 했을 때 가장 걱정이었던 거는 언어였어요. 동생이 많이 접하는 그런 영상이 있는데 거기서 들어오는 그런 일본어로 조금 단련이 된 게 있었거든요. 그런 정도만 알았어요. 이번 여행기 보시면 저희가 일본 로컬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집에 가는 경우도 있었고 캠핑도 같이 하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잠깐 이렇게 말 나누는 경우들 그런 게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께 소개할 어플이 있었잖아요. 그 어플 중에 하나가 구글 번역기입니다. 이거 들어가면 어디 갔는데 식료품점이나 이럴 때 라벨 같은 거 못 읽겠으면 카메라를 켜셔서 바로 나와요. 그래서 여행할 때 언어는 절대 문제가 아닌 걸로. 그 올드카로 50년대, 60년대 올드카로 캠핑하는 캠퍼인데요. 이 번역기로 계속 대화하고 바디랭귀지 하고 4-5시간을 그렇게 놀았어요. 근데도 정말 좋았고 서로 뭔가 좋은 추억을 안고 간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위성으로 보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면 우리는 캠핑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저희가 갔던 캠핑 사이트를 찾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그 도시들을 우리가 갈 곳을 정하잖아요. 그 도시의 이름을 영어로 치시고 캠핑 그라운드를 한번 쳐보세요. 위성으로 보시면 이렇게 바닷가 쪽 이렇게 다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캠프 사이트가 되거든요. 보시면 여기에 리뷰를 꼭 보셔야 돼요. 리뷰를 보시면 여기가 유료인지 아니면 무료인지 이런 데들이 많이 나오고요. 이런 리뷰를 잘 보고 캠핑 사이트를 찾으면 돼요. 캠핑 그라운드 아니면 파크를 꼭 검색을 해보시면은 차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찾으실 수 있어요. 저희는 생각해보니까 유료 캠핑장을 한 번도 안 갔어요. 샤워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유료 캠핑장을 몇 번 가려고 했는데 일단 웹사이트 같은 데나 전화번호로 미리 예약을 해야 돼요. 근데 뭐 일단 일본어가 안 되니까 미리 예약을 하기에는 힘들고 항상 적당한 노지를 찾았어요, 저희는. 샤워는 공중 목욕탕이나 아니면 온천 이용하고 가끔은 편의점이나 시내에서 그 주차장에서 차박을 하고 그래서 유료 캠핑 사이트를 거의 안 가봤고 나머지는 다 무료 캠핑장. 무료 캠핑장인데 진짜 만족도가 높았던 곳들만 갔고요. 꼭 캠핑장에 가지 않고도 그 여행은 항상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차박을 할 곳을 적당한 곳을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 구글 맵을 이용하실 때 그 자연 경관이 멋진 곳으로 보기 이런 거를 이렇게 탭하시면 진짜 예쁜 계곡이나 이런 데를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식수나 설거지 같은 경우는 공원에 있는 그 수도가를 이용하거나 흔적이 좀 드물 때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해결을 했었고요. 휴게소도 가끔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되고 복도에 되게 시골에도 고송 편의점이라든지 세븐일레븐 이런 유명한 편의점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곳 안에도 화장실이 잘 돼 있으니까 저희 영상에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화장실을 이용하시면 되고 식료품 사실 때 즉석식품이나 반조리 된 식품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캠핑할 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했고요. 차를 가져가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일본이든 어디든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편하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짜잔! 갑자기 웬 향수냐 하시면은 이 향수를 저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캠핑카 안에 탈취제나 이런 것도 되게 관심이 있었거든요. 많이 생각해보긴 했지만 제가 원하는 향을 찾기는 힘들어가지고 향수가 온 게 향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차에다가도 많이 뿌리고 있어요. 여자분들 혹시 이제 사랑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시면 굿데이 향수를 추천드릴게요. 아웃도어, 캠핑, 차박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께 일본에서 꼭 사왔으면 좋겠는 그런 물품 2가지 소개해드릴게요.